혹시 여러분들 영업 레버리지 쪽에서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만약 틀렸다. 그거는 재무 관리 못해 틀리는 게 아니야. 원가 관리, CBP 분석을 이해 못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관련 문제 나오면 그건 원가 관리적 문제에 더 가까워요. 혹시 틀렸다? 원가 관리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문제 한 2개 정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4번 볼까요? 민드,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터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생산된 터빈은 모두 판매가 되고 있다. 손익분기점이 판매량 2,500개래요. 자, 판매량 3,400개일 때 그때 영업 레버리도 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돌은 정의상 뭐다? 영업이익 분의 영업이익 분의 뭐예요? 공원이익이요. 그 다음에 아까 영업이익은 공원이익에서 추가로 뭐 고정비용까지 차감한 게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이걸 반영하면 분자는 공원이익, 그 다음에 분모는 영업이익인데 그게 공원이익에서 고정비용 뺀 거구나. 요렇게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지금 매출 얼마 수준에서의 돌, 매출 3,400개 수준에서의 돌이죠. 자리에 숫자라고는 2개밖에 없어. 현재 매출량, 그 다음에 손익분기 매출량. 나머지는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매출 수량 3,400개 기준의 돌이니까, 자, 매출 3,400개 기준의 공원이익, 매출 3,400개 기준의 공원이익. 그럼 이 문제 핵심 포인트는 요거네요. 그러면 추가 정보로 손익분기 판매 수량이 주어졌잖아. 여기서부터는 원가라니까요. 손익분기점은 뭐야? 영업이익이 얘가 빵이 되는 매출 수준이잖아. 그럼 얘가 빵이 된다는 건 항상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2개 같아요. 손익분기점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부담하고 있는 고정비하고 공원이익이 같아요. 아, 그러면 요 고정비는 손익분기 2,500개 매출량 하에서의 공원이익이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단위당 공원이익은 다 공통이라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럼 그럼 뭐 구하는 거야? 3,400 빼기 2,500분의 3,400의 비율,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 원가 관리 맞죠? 5번 볼게요. A기업 재무 레버리지도 DFL이 결합 DCL6. A기업의 영업이익이 20억이면 고정 영업비는 얼마냐? 고정 영업비와 관계된 건 뭐야? 돌이죠. 결합 6, 재무 1에, 그럼 얘 통해서 돌 얼마구나? 돌이 3이구나. 그럼 돌이 3이래. 뭐가 3이래? 공원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근데 이미 영업이익 수준을 줬어요. 20억이래 요거. 그럼 문제는 분자죠. 최종 뭘 구하래? 고정 영업 비용을 구하래요. 이거 좀 활용할게요. 요게 영업이익이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뺀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공원이익이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개를 더한 거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요 문제의 포인트 뭐다? 분자가 공원이익인데 그건 영업이익에 고정비용 더한 거구나. 요걸 확인하는 거야. 그걸 영업이익으로 나누면 돼. 영업이익 숫자 주어졌잖아요. 요거 20, 얘 20. 근데 거기에 고정비 더한 이 비율이 아까 돌 얼마? 3이 나와야 되는군요. 그럼 너무 간단하네. 3이 되려면 분자가 총 60이 돼야 되니까 고정비용 40이구나. 그 다음 6번 레버리지 분석은 매출액 변화가 영업이익 및 주당 순이익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A기업. 핵심은 이거야. 매출이 250에서 275로 증가할 때 EPS 주당 순이익이 100에서 150으로 증가한대요.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영업 레버리지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한 2가지가 있겠네요. 일단 부채 없는 회사는 이자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이 없으면 DFL 얼마야? 1이죠. 또 DFL 1은 영업이익 변화나 주당이익 변화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돌 정의대로 하되 영업이익 변화에 해당하는 걸 주당이익 변화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2개 같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돌 일단 매출 변화 250에서 275면 변동액 25니까 변동 25, 기준값 250이네요. 10% 증가한 거군요. EPS는 100에서 50이 증가했네. 그건 50% 증가했네. 10%, 50%, 5배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EPS의 변동률이지만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없기 때문에 뭐와도 같을 거다. 영업이익 변동률과 같을 거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게 EPS니까 요 값은 사실 뭘 구한 셈이야? 결합 레버리지 구한 셈이죠? 매출편에 대한 주당이익 변화 비율이잖아. DCL이지. 근데 DCL은 뭐야? 돌 곱하기 DFL이야. 부채 없대요. DFL 얼마야? 얘 1이죠. 그럼 결국은 돌도 얼마?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후천은에서는 DFL 재물 레버리도가 1이 될 거기 때문에 돌이나 DCL이 같은 거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EPS 가지고 DCL 구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돌도 걔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7번 문제. A기업 경우 매출량 1% 증가하면 영업이익 3% 증가한다. 그럼 이건 마치 뭘 준 거와 똑같아. 매출 영업이익이에요. 뭘 준 거예요? 돌값을 준 거죠. 돌이 3이다 라고 준 거와 똑같죠. 결합이 6이래. 현재의 주가수익 비율 12배. 최종 요구사항은 영업이익 10% 증가하는 경우 주가가 10% 상승하면 영업이익 증가한 후의 주가수익 비율. 주가수익 비율 정의 자체는 뭐죠? EPS분의 주가의 비율이에요. 최종적 구하려는 건 영업이익 증가한 곧 변화된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기호를 붙여볼게요. 영업이익 증가한 후의 EPS, 영업이익 증가한 후의 주가. 우선 주가 변동은 정보가 주어졌네요. 주가는 10% 상승한대요. 그러면 원래 주가를 요번에 P0라고 할게요.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 때문에 요건 10% 증가했으니까 1.1배가 돼 있겠네. 그 다음에 새로운 EPS는 그럼 원래 EPS보다 얼마큼 변해 있을 거냐? 뭘 확인해야 되나요? 영업이익 10% 증가 시 요번에는 EPS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확인해야 돼. 뭐가 필요해? DFL이 필요하군요. 결합 6, 그 다음에 영업 3이야. DFL 얼마구나? 2구나. 그렇다면 이제 영업이익 10% 증가하니까 EPS는 어떻게 돼요? 20% 증가하겠죠. 얘가 어떻게 돼 있다? 원래 거보다 20% 증가했을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 10% 증가한 후에 주가는 원래 거보다 10% 상승, EPS는 20% 증가. 그럼 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주가 수익비율 구하면 되는데 아까 뭐가 주어졌어요? 기존 게 10이었다? 뭐가 10이었다? 요게 이제 원래 거 EPS와 주가로 산출된 금액이잖아요. 요게 12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 상쇄시키고 다시 곱해주면 11배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레버리지 분석 관련 문제들 거기까지 확인하고 296페이지 10번 문제. D기업 자본구조 부채 20% 자기자본 80%네요. S분의 B로 8분의 2 또는 4분의 1이군요. 그죠? 이 기업 최고 경영진 부채 추가 조달해서 자수 매입 소각을 통해서 부채비율 자기자본 부채비율을 100% 곧 S분의 B로 하면 그냥 1이죠. 1. 자, 이렇게 조정하려고 한다. 현재 무이험 수익률 3%. 그 다음에 D기업 요게 기존 베타죠. 기존에 2.3이었어. 자, 법인세율 40%. 그럼 부채 추가 조달한 후에 베타. 이게 자본구조 변경된 후에 베타죠. CAPM, MM 추정이론 성립하고 부채 비용은 무위험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무위험 부채. 이 회사 부채는 무위험 부채다라고 한 거죠. 그럼 무위험 부채면 그 단순식 사용하라고 얘기해 준 것과 같은 거예요. 숫자로 바로 넣어볼게요. 1단계 어떻게 해라? 기존 베타 및 자본구조 통해서 베타 U를 찾아라. 그럼 기존이 2.3이야. 그럼 뭐가 2.3이야? 베타 U에다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세율 40% 기존의 자본구조예요. 기존 자본구조 8분의 2 또는 4분의 1.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베타 U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베타 U 나오면 이제 요 베타 U 얻어진 거 그게 얼마 나오나요? 2가 나오나 보네요. 베타 U 2 나오면 거기에 뭐만 하면 된다? 자본구조죠. 자본구조 요거죠? 새로운 자본구조 2를 집어넣어서 자본을 바뀐 후에 주식 베타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 1.6이네. 2 곱하기 1.6 3.2 되겠군요.